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 다가오는 여자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고 회사도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회사 일은 그냥 경험 삼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인데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도 처음부터 잘 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수성가로 성공한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생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검소하게 사신답니다. 제가 아버지의 공장을 바로 물려받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도 전부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도 순수하게 네 능력으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해. 쓸데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애비 말 들어.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공부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회사원 생활하면서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어도 주변의 여자들은 제가 돈 많은 집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그러면 관심도 주지 않다가 우리 아버지 회사 이야기를 알고 나면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하루아침에 날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돈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내가 마치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사는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공부해서 취업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반대를 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도 있었네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옷도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다녔고 가난한 직장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 짓고 살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은 금방 내게 관심을 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30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좋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돈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예쁘고 늘씬해도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연애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사는 게 지루해져서 저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니 친해진 사람들도 생겼고 와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입 회원이 들어왔는데 외모나 성격이 정말 제 이상형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는 일부러 돈이 없는 척 가난한 직장인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말을 했죠. 부모님한테 빚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갚아야 돼요. 다니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월급도 넉넉하지 않고요. 그럭저럭 먹고 살고는 있는데 돈이 안 모여서 큰일입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그녀는 별로 실망한 표정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현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잘 될 거예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이 여자라면 믿고 만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대시를 했고 그녀도 제게 호감이 있었는지 저를 밀어내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검소한 성격에 절약정신이 강하더군요. 또래 여자들과는 달리 사치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해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그 여자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둘 다 홍기도 가득 찼고 서로 마음도 통했으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지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면서 저는 집안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나중에 그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내 말에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현수 씨도 좋고 부자인 현수 씨도 좋아요. 돈이 있건 없건 현수 씨는 그냥 현수 씨잖아요. 이야기 듣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우리 둘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현수 씨를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지 부모님 재산 보고 결혼을 생각한 게 아니랍니다. 그 말에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네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녀는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줄 알았던 아내는 명품이나 신상옷에 관심이 많더군요. 결혼 선물로 비싼 가방을 사달라고 하길래 저는 월급을 모아서 사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선물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별로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의 요구가 점점 커지더군요. 살림을 한다며 제 카드를 가져가서는 본인 옷을 사고 마사지샵에 다니느라고 돈을 다 썼습니다. 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보다 못한 제가 카드를 그렇게 쓰면 어떡해? 내 월급 넉넉하지 못한 거 당신도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게 생겼다고. 라며 화를 내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돈이 부족하면 아버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궁상 떨면서 살 필요가 어딨어.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것 같아서 심사숙고 끝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결혼까지 해버린 마당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면 아내도 그러다가 말겠지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내게 집이 좁다며 투정을 부리더군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아야 돼? 코딱지만한 아파트에서 사는 거 당신은 답답하지도 않아? 지금 사는 집이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내 월급으로는 지금 집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무리야. 그러자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내게 말을 하더군요. 누가 당신 월급으로 이사 가재? 아버님한테 이야기해서 아파트 한 채 해달라고 그래. 지금 사두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큰 아파트 하나 사달라고 하자. 응? 아내의 말에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기가 직접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네,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이 집에서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동네는 너무 후져서 더 좋은 동네로 가야 돼요. 어머님은 손주가 후진 동네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아파트 사는데 돈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의 돌발 행동에 저는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님 재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은 결국 아내의 바램대로 우리 부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었지요. 저는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지만 아내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큰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고 났더니 아내는 다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집을 한 채 받은 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이제는 아예 회사를 빨리 물려받자며 내게 재촉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슬슬 물러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아직 건강하셔. 그리고 나도 회사 물려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너무 없어. 공부도 좀 더 하고 경험도 더 쌓아서 나중에 물려받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뾰루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렇다고 아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살갑게 잘하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도 옛말이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는 하루가 멀다 하며 들락날락 거리더니 시부모님한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생일날에도 그냥 외식이나 하자면서 챙겨드리지 않더군요. 며느리라고 무조건 그런 일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성의를 보여서 요리도 대접해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서운해 하시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아들 된 입장에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시댁부터 가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면서 친정부터 들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댁 먼저 친정 먼저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은 시댁에 가고 나는 친정에 갈게. 굳이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서로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명절 챙기고 그러는 거 너무 뒤떨어진 생각이야. 그렇게 말을 한 아내는 정말로 혼자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할 수 없이 저도 혼자서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지만 아내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면 지금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거냐며 화를 내버리니까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괜히 가부장적인 남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명절에 혼자 온 저를 보고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아내의 뜻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서운한 표정은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허전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수 너 요즘 뭐 하느라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혹시 너도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거 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무슨 소리긴 네가 요즘 부쩍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돈이요? 저 어머니한테 돈 부탁한 적 없어요. 새아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돈 이야기를 하던데 현수 네가 부탁한 거라고 자기는 대신 전화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몇 번 보내줬잖아. 기억 안 나?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처음에는 검소하고 착한 성격인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내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요즘 맨날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벌써 몇 개째인지 몰라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아버지 사업하는 거 언제 물려받냐고 닥달을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요. 내 말에 부모님은 많이 심란해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가능하면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당장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돈을 보고 결혼한 건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 이혼은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아내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모처럼 친정에 다녀와서 그런지 즐거워 보이더군요. 그녀와 마주 앉은 저는 작전대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사업이 힘들 것 같아. 나도 몰랐는데 조금 있으면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자금줄이 막혀서 회사 정리하고 나서도 빚을 지게 생겼어. 그 빚 나도 같이 갚아야 한다니까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빚 다 갚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당신 괜찮지? 내 말에 아내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우리 이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처음부터 당신 부자인 거 알고 접근한 거라고. 당신이 돈 밝히는 여자들 싫어해서 연애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지인이었고 그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와인 동호회에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검소한 척, 착한 척 한 것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였죠. 그렇게 처음부터 아내는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결혼을 하고 나자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자 빠르게 저를 쳐내고 있었습니다. 난 돈 많은 남편이 필요한 거지 빈털터리에 빚쟁이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안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나마 돈 많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거지 집안 됐으니까 거지들끼리 잘해보고 난 빼줘. 당신 처음부터 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정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말해서 돈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 참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아야겠으니까 이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할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내의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이 작전을 이야기해줬을 때는 그래도 본심은 착한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였는데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몹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더 볼 것도 없어. 둘이 깔끔하게 갈라서라.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구나.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사실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피커폰으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한데 우리 집안 망하지 않았어. 사실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건데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동안 우리한테 받아간 돈도 너 혼자 다 썼다며? 그 돈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 우리 현수랑 당장 이혼해. 그러자 아내가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거지 집안 어쩌고 하는 거 다 들었다. 처음부터 우리 현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이제 다 알았어. 그런 마당에 무슨 변명을 더 하려고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아내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거짓말한 거잖아. 내가 당신들 사기죄로 전부 고소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하시더군요. 고소를 하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너 그건 알고 있니? 우리가 사돈댁에 빌려준 돈 말이다. 하도 급하다고 부탁을 하길래 무이자로 그냥 빌려준 건데 그 돈 당장 갚으라고 전해. 그 돈 안 내놓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뜻밖의 이야기에 저도 놀랬고 아내도 놀라는 눈치더군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아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돈독이 올라서 그동안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었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아내를 믿어보려고 했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빈털터리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오히려 제가 아내의 잘못을 따져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너무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조건 없이 빌려준 돈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저는 깜짝 놀랬지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은 그 돈을 전부 사채하느라고 써버렸고 결국 돈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남의 돈을 우습게 알고 살았더군요. 아내와 결혼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더 많은 돈이 그 집안 사람들한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아내와 이혼을 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요.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실패도 경험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